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살고 있는 김진호라고 합니다. 오늘 밤별이 유난히 밝은 것 같습니다. 창가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제 나이 이제 65.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달음을 얻은 나이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아마도 가장 최근에 얻은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란 그저 주어진 것, 당연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두 발로 서서 걷는 것, 내가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가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저 일상이었죠. 그러던 3년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인해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른쪽 몸이 마비되어 이제는 휠체어 없이는 이동할 수 없게 되었고 말을 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잠시일 거라고 곧 회복될 거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새로운 현실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건강을 잃기 전에는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보낼지 많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세계 여행을 하고 손자 손녀들과 캠핑을 가고 평생 미뤄왔던 나만의 텃밭을 가꾸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더 이상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도움이 필요하고 옷을 입는 간단한 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든든한 기둥이 되어왔던 제가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존적인 삶은 저에게 엄청난 자존감의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밤에는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감기 한 번 걸리면 며칠 쉬면 나았는데 이제는 작은 불편함조차 오래 지속되고 회복이 더딥니다. 젊었을 때 건강을 위해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땐 그 소중함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견디기 힘든 것은 사회적 고립감입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 산행도 하고 낚시도 다녔는데 이제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니 점점 연락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넓었던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사람은 역시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제 아내는 변함없이 저를 돌봐주고 있으며 자녀들도 자주 찾아와 도움을 줍니다. 특히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보러 올 때면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통을 잊습니다. 가끔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라는 생각에 슬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삶을 이어나가는 다른 분들을 보며 용기를 얻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동에서 만난 박 선생님은 저보다 증상이 더 심했지만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자는 그분의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이 가장 큰 후회입니다.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스트레스를 술로 풀고 운동은 늘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던 그 시간들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나 아깝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경고 신호가 있었음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무시했던 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자주 떠오릅니다. 20대 후반 친구들과 함께 백두산에 올랐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당시에는 그 경험이 얼마나 특별한지 몰랐습니다. 숨이 차도 정상까지 오르며 느꼈던 성취감,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경. 이제는 그런 곳에 다시 갈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아내가 저를 휠체어에 태워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예전 같으면 별것 아닌 일상이었을 텐데 지금은 그 짧은 시간이 제게 큰 행복을 줍니다. 바람을 느끼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며 만난 분들의 이야기도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30살 청년, 암 투병 중인 젊은 어머니, 다발성, 경화증으로 고통받는 중년 신사. 각자의 사연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작은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힘을 얻는 순간은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비록 예전처럼 그들을 안아올릴 수도 함께 뛰어놀 수도 없지만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저희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 막내 손자는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로봇 의자라고 부르며 타보겠다고 조르는데 그런 순수한 모습에 웃음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큰딸이 제 생일을 맞아 가족 모임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도 준비를 도왔겠지만 이제는 그저 감사히 받기만 합니다. 손주들이 그린 생일 카드,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미역국, 아들이 선물한 전동 휠체어, 모두 제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비록 건강은 잃었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나는 여전히 부자구나.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아내는 자신의 노후를 즐길 나이에 저를 간병하느라 지쳐 보입니다. 자신의 건강도 챙기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가끔은 내가 없었다면 그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 생각을 눈치채면 당신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라고 말해줍니다. 40년 함께한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병원에서 만난 한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육체적 건강을 잃었다 해도 정신적 건강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신체적 한계가 있더라도 마음의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독서, 음악 감상, 가족과의 대화, 라디오 청취, 이런 것들이 제 작은 행복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처지의 환자들과 온라인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경험과 극복 방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저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된다면 이 고통도 헛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두려운 것은 점점 더 악화되는 건강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상태가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합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특히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몸이 불편한 것도 힘든데 정신마저 잃게 된다면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불교 서적을 읽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가르침이 큰 위안이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무상의 가르침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항상 나중에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여행을 가자.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취미생활을 즐기자. 나중에 은퇴하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자. 하지만 그 나중이 오기 전에 제 건강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은 것은 건강할 때 그 순간을 충분히 즐기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아픔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비슷한 일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혜롭고 교훈 있는 자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